이번 시간은 상시 근로자 수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액공제할 때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용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상시 근로자 수는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라는 개념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요. 12월 31일이나 가세기한 종료일에 있는 직원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해서 그 수를 당해 가세연도에 개월수로 나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래 매월에 직원 관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내가 1년에 12달이다라고 하면 12달로 나눈 그죠? 그 수가 상시 근로자 수가 되는 겁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수도요. 똑같이 매월 말 기준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소수점 셋째 자리가에서 절세하기 때문에 내가 그죠? 30 나누기 예를 12를 했다라고 하고 그랬을 때 뭐 2.416666으로 나오더라도 2.41까지 여러분이 절사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그죠? 한 명이 아닌 0.5명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0.75명으로 해서 근로자 수에 포함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퇴사한 경우입니다. 퇴사한 경우에는요. 자, 입사월은 포함되는 거 맞고요. 왜? 12이 아니고 매월 말에 있을 거니까. 그런데 퇴사월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말일까지 있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포함하는 거고요. 말일자 전에 만약에 퇴사하게 되면 포함이 안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퇴사월에는 불포함되지만 퇴사일이 매월 말일일 경우에는 포함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상시 근로자 수는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자, 내국인 근로자이지만 여러분 외국인도 포함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인 경우에는 포함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된다는 겁니다. 근로계약을 했고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지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분을 잘 아셔야 되겠죠.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계약을 할 때 1년 미만으로 계약을 했을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갱신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죠?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것부터 1년 이상인 때부터는 상시 근로자로 보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6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여러분 0.5명 또는 0.75명으로 가는데 밑에서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상시 근로자인데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되 0.5명이더라. 그런데 만약에 그죠? 해당 가세기간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년보다 감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정함이 없는 그죠?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뭐 차별을 두지 않는다. 단시간 근로자라 해서 차별 두지 않는 거고 최저임금보다는 120% 또는 130% 이상 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분은 상시 근로자 중에서 0.75명으로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원은 제외됩니다. 임원은 근데 법인세법상 임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등기, 미등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상 그죠? 직책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임원의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근로자성이 아닌 임원이라고 본다면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이제 기업의 최대 주주냐, 그죠? 그리고 최대 출자자, 그 배우자와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 직계 좀비속, 그죠? 그 최대 주주 또는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 그리고 친척까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척까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그죠?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급 명세서가 있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보시면 여러분이 근로기간하고요. 근로기간,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쓰실 지급 명세서에는 그 해 매달에서 매달까지 라고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는 입사
퇴사까지 나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원천 징수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더라. 그랬을 때 원천 징수 부여에서 원천 징수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름 사회보험인데요. 사회보험법에 사회보험, 사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대해서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가 납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도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여러분이 그지 상시 근로자 수 할 때 제외되는 인원 그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정규직 여러분이 그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0.5, 0.75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고 일단 임원 그리고 최대 주주, 배우자, 직계존비속, 친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이제 상시 근로자 중에서 제외되는 분 중에서 친족을 좀 여러분이 놓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도 여러분 이제 국세청이나 이제 가세관청에서 저희가 경정 들어가다 보면 이것도 확인하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험까지도 확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신고하시거나 경정하실 때 이렇게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 건강보험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국민연금이 안 들었다 하더라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그죠? 가입할 수 없는 이런 경우는 만약에 납입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그걸로 인해서 제재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강제 규정이 있는데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어서 여러분이 상시 근로자 계산 방법 관련해서 보시는데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에 연속된 갱신으로 근로계약이 총 1년 이상인 경우, 그죠? 말씀드린 대로 포함되는 거고요. 단시간 근로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근로계약이 만약에 1년 이상이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데 이게 한 명으로 들어가진 않더라. 라는 거 말씀드리고, 매월 말 퇴사자, 그죠? 포함한다. 근데 이런 중도 퇴사 이게 같은 말이에요. 중도 퇴사, 그죠? 회사 사정으로 중도를 퇴사한 경우에, 그죠? 퇴사월은 포함하지 않고요. 그래서 직전 월까지 상시 근로자에 포함한다라는 건데 이게 중도 퇴사라는 게 말일자로 퇴사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7월 15일이다라고 하면 6월까지 그치, 된다는 건데 7월 31일 날 퇴사하면 7월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초 가세 연도 같은 경우에 상시 근로자를 할 때는 그죠? 만약에 가세 기간 개시일부터 하는 가세 기간 개시일이 아니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가세 기간 종료일까지다. 그죠? 종료일까지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휴직자를 상시 근로자에 포함하느냐라는 건데요. 사실은 뭐다? 여기 사실 판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천 징수는 없으나 건강보험료를 납입했을 때는 그죠? 납입했을 때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죠?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제 적용 인원수를 적용하는 경우에 그죠? 청년, 상시 근로자가 전과한 인원수는 전과한 상시 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그죠? 상시 근로자 있고 청년 있고 청년 외에 있었을 때 그죠? 상시 근로자 한도로 공제해 준다라는 거 개념이신데 이게 2020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되도록 개정은 되었으나 이거는 2018년부터 해서 여러분 그 소급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청년하고 청년 외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있었을 때 한도는 상시 근로자 수에 한해서 여러분이 그 공제받을 수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청년입니다. 그럼 청년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게 지금 요 기준이 되는 거는 고용정책 세액공제 기준으로 해서 청년 등에 여러분 청년과 장애인과 60세 이상 고령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보셨을 때 청년 해가지고 이 등을 조심해서 보셔야죠. 이 등에 포함되는 게 규정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 기준이 되는 거는 고용정대 세액공제인 거고요.
2023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는 다르긴 하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개념만 잡아가자. 어떤 사람을 청년으로 보냐, 어떤 사람을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는 아실 거고요. 장애인으로 보느냐 개념만 잡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은요 15세에서 29세 이하입니다. 그죠? 근데 통합고용제 세액공제는 이제 34세로 여러분 청년의 나이가 늘어났죠. 그죠? 근데 일단은 이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고용정제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했을 때는 29세 이하이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만약 병력이 이제 군대에 갔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죠? 그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 6년을 한도로 해가지고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청년으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군 면제자는 안타깝게도 그지 안 되기 때문에 군 면제자는 파악을 여러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 상시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자는 그죠 0.5명 또는 0.75명으로 포함될 수 있죠. 60시간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청년은 여러분 청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만 청년 수에는 들어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는 청년 등엔 예외 없이 제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상시 근로자 수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청년으로서 혜택을 더 받는 데에는 청년으로 보지는 않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자, 파견 근로자는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청소년법에 의해서 그죠? 이제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에 따른 이런 청소년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5세 이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규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장애인의 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 그죠? 국가유공자, 그죠? 그리고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을 갖고 있는 유공자분들이 장애인으로 되시는 거고, 장애인 수첩이라든가 유공자인 여부를 확인해 준다면 장애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말정산하실 때 장애인 공제해 주실 거니까 그때 자료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해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인데요. 60세 이상은 내가 입사 당시에 60세 이상인지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셨는데요. 상시 근로자는 여러분이 이제 제외되시는 분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포함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12가지 정도로 구분해 가지고 제외 여부가 판단되고 그거를 법 규정에 따라서 제외되든지 적용되지 않는지, 그러니까 언제 제외되지 않든지 제외되는 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크게는 여러분 보시면요. 일단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1년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근로를 하다가 두세 달 만에 만약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분은 두세 달만큼은 상시 근로자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계약 자체가 처음부터 6개월만 여러분이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배제된다,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6개월이 계속적으로 갱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1년이 될 때부터는 상시 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고 계약서에 따라서 여러분이 제외되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단시간 근로자는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쓰시는데 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고 한다면 0.5 또는 0.75로 여러분이 계산해서 포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임원, 그죠? 임원, 법인세법상 임원이기 때문에 등기, 미등기 상관없이 임원, 그죠? 이게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주주, 여러분 최대주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최대주주의 배우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들의 직계존비속, 그죠?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친족관계도 있습니다. 친족관계 있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관계도 이제 제외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여러분이 이제 경정 들어가면 그지 가세관청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미이행자 관련해서 그죠? 미이행자 중에서 여러분이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을 안 냈다든가 원천징수를 안 했다든가 그리고 4대 보험이 전체 미납됐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근로소득에 따라서도 제외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이 개념을 가지고 규정을 적용하시되 제외되는지 제외 규정이 없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셨을 때 뭐 육아휴직,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는 고용 증대 그죠? 기업 세액공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면 여러분이 정규직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고용유지, 중소기업 가세특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있어서 2022년도에서 연결돼서 가는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여러분 통합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은 여러분이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하셔도 되는 거고 기존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그죠?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기존 규정을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시근로자 관련해서 여러분이 계산하는데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법인 전환했습니다. 연결해서 승계에서 받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죠? 근로자만 감수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폐업했다라고 하는 게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근로자의 감소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수의 사업장을 하는 개인 사업자인데요. 저희는 법인이니까 여러분 이제 참고로만 해주시면요. 사업자 전체 단위로 이제 기준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법인, 개인 전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입니다. 여러분이 세무사랑 프로인데요. 워낙 이제 인원이 작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세무사랑 프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하실 때 물론 아주 유용한 여러분이 상시근로자 계산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엑셀과 같이 병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건데요. 특히나 2023년도는요. 여러분이 항상 상시근로자 수 할 때 뭘 고민하셔야 되냐면요. 자, 공제 구분을 여러분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공제 구분에서 그죠? 기존의 규정을 쓸 거냐? 새로운 규정으로 여러분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거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셔가지고 하시는데 상시근로자 구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무 월수도 중요하고요. 여러분 청년 기타 우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원을 여러분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이 세무사랑 프로에서의 이 상시근로자는 아주 유용한 여러분이 도구가 될 수 있고요. 이랬을 때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 소득 공제 구분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게 이번 2023년도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요 불러오게 하시고요. 자, 여기서 보이시죠? 이제 공제 구분에서 어떻게 여러분이 구분해서 가져오느냐. 통합공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새롭게 규정된 걸로 상시근로자를 계산할 거냐 차이가 있죠. 왜? 구성원도 차이가 있고요. 그죠? 청년의 나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그죠? 고용증대라든가 사회보험료 그 규정을 따로따로 적용할 거냐라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난 뒤에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제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원을 불러오시면 될 겁니다. 자, 불러오고 난 뒤에 불러올 때도 여러분 어떻게 전년도 관련해서 그 복무기간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자료라든지 그죠? 그리고 고용통합보험 관련해서 임적된 복무기간이라든지 그죠? 통합고용 관련해서 이게 통합고용 관련해서 불러올 거냐 아니면 그죠? 기존의 걸로 불러올 거 고용증대 사회보험료로 불러올 거냐라고 해서 여러분 요것도 여러분이 구분해서 불러오셔야 됩니다. 왜?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불러왔을 때, 그죠? 대표자 있습니다. 대표자는 임원이니까 당연히 그 제외되겠죠. 여러분이 사원 등록했을 때 대표자를 체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뭐다 대표자로 해가지고 상시 구분이 여러분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입니까?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 이제 0.5명입니까? 0.75명입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 외 임원입니까? 그죠? 그리고 제외 근로자입니까를 판단해 주시고 그래야지 직원이 포함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여부 이제 있으시고요. 청년은 나이에 따라서 자동으로 여러분 세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우대로 여러분께 장애인입니까? 60세 이상입니까? 경력 단절입니까? 라고 해서 이거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판단이 달라져 규정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기타 이것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상시 근로자가 있게 되고 여러분 이제 급여 관련해서도 이제 불러와서 여러분이 규정을 적용할 때 보시면요. 자,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경우는요. 자,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상시 근로자에다가 이 커서를 딱 두게 되면 여러분,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개월 동안에 청년이었노라라고 하면 그죠? 1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청년이었습니다라고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그죠? 상시 근로자 중에서 청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여러분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입니다. 통합, 고용, 세액 공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만약에 기존 규정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 청년 등에서 등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등이 다르라고 말씀드렸고 고용증대 세액 그죠?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등이 청년과 장애인과 60세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관련해서 보셨을 때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할 때 등은 청년과 경력 단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저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렇게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럼 요 숫자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분 숫자 여러분 다르죠? 그죠? 다른 이유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화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증대 사회보험료를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 또 이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칭찬해 줘야 되는 거 하나가 뭐가 있냐 했더니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라는 거 여러분 이제 그죠? 아시죠? 어떤 거냐 했더니 여러분 청년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근데 청년이라고 나이를 먹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지고 청년이 안 되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청년으로 들어와서 있다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청년이 안 됐는데 청년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게 추가 납부를 하라고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추가 납부에 한해서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청년이 이제 청년이 안 됐을 때 여러분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차, 2차, 3차 공제받는 그쪽에서는요.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인 건 아니고요. 어떨 경우만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다. 추가 납부. 그죠? 그래서 내가 청년이 감소해서 추가 납부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을 한번 계산을 다시 해보자. 라는 거고요. 자, 그것을 이제 편리하게 해주는 게 요 세무사랑 이제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자, 청년 의제 규정이라고 해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지금 자, 상식이 이 직원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청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 12개월 동안 나는 그죠? 12개월 동안 나는 청년 외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이제 청년이 이렇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나이가 먹고서 그런 거지 전에는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청년으로 그대로 만약에 의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제 8개월은 청년 외지만 4개월은 청년이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들어올 때부터 4개월 동안은 청년이었으니까 계속적으로 청년 감소에 있어서 감소를 적용할 때는 이 청년으로 보고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청년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자, 이번 이론 시간에 여기까지 하시고요. 실전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근로자 수 계산입니다. 여러분이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하시면 근로자 수 고용 현황이 있으시고요. 여기서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수를 여러분이 원활하게 편하게 여러분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 고용 현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2023년도에 여러분이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주의해야 할 게 공제 구분입니다. 공제 구분. 그래서 통합 고용이냐, 그죠? 그리고 고용증대 사회보험료냐라는 겁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죠? 공제 구분에서 통합 고용을 사용하겠다는 거는 신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를 적용하겠다는 거는 기존에 있는 것도 2023년, 2024년까지는 적용할 수 있으니 나는 올해도 고용증대하고 사회보험료를 따로따로 적용하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판단되시면 여러분이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고용증대 사회보험료로 설명을 드리고요.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여러분한테 다시 통합고용 세액공제에서는 다른 시간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불러오기를 합니다. 불러오기를 해서요. 여러분이 이제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직원들이 불러오고요. 그죠? 직원들이 이렇게 불러옵니다. 자, 그랬을 때 김 대표라고 해서 여러분이 사원 등록에서 대표자로 체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상시 구분에서 대표자로 해서 자연스럽게 제외돼서 여러분이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보셨을 때요. 자, 복무 월수가 있습니다. 그 복무 월수, 군대 간 기간이 있으시는데요. 이 기간도 여러분이 불러올 수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타 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타 우대가 있는데요. 통상은 이제 여러분이 해당 없음일 거고요. 이제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해서 60세 이상이면 우대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경력 단절이었다라고 했을 때 자, 경력 단절 관련해서 보시면 자, 여러분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경력 단절은 여러분이 직접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기타 우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상시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상시 구분에서 여러분 상시 근로자로 여러분 세팅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문문제라든가 김경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그죠? 이게 단시간 근로자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제외 근로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이민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여러분이 계산할 때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여러분 불러오게 하시고요. 그리고 전년도 관련해서 전년도 복무기간 관련해서 그죠? 불러오기 하기나 그죠? 전년도 자료 불러오기, 작년도 자료 불러오기 등으로 해서 고용증대나 사회보험료 자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러오기 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제 상시 구분하시고 그리고 복무 월수 잘 적용됐는지 보시고 청년 여부는 고민할 필요 없으시고 기타 우대 중에서 여러분 선택해서 입력해야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시 근로자가 있고 여러분이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참고사항에 보셨을 때 이렇게 고용증대 그죠? 그리고 사회보험료 해서 이 청년들의 그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자, 서식별 참고사항 들어가시면요. 고용증대 세액공제 있으시고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그 사회보험료공제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들의 청년 등이라고 해서 같은 등이 아니더라. 그죠? 청년, 장애, 60세 이상인 거고요. 청년, 경력 단절이 있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해 주더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믿으셔도 되는 거지만 혹시나 이제 그 공제 금액이 크거나 이렇게 상시 근로자의 미스가 나면 안 된다,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도 엑셀로 정리해 보시고 이렇게 세무사랑 프로와 크로스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상시근로자, 청년 등 상시근로자, 그죠? 청년 등 외를 만약에 이것만 여러분이 그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이 고용정대 세액공제라든가 그죠? 이렇게 여러분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세액공제 받으실 때 이 숫자만 잘 넣어주시면 되는 거라 가지고요. 것이라서 여러분이 이거 상시근로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고용증대 뭐 추징세액이라고 있으시는데 이것도 여러분이 참고사항이니까 판단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증대 사회보험료라 해서요.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여러분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거를 지금 설명드렸고요. 여러분 이제 세액공제 쪽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같이 있죠. 이제 차이 나는 것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용 구분에서 뭘 선택하냐면 통합 고용을 선택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건데요. 자, 한번 차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변동이 생겼는데 변동의 이런 차이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자, 문면제라는 105번 사원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용증대 사회보험료로 선택했을 때는 자, 이 문면제 105번 사원이요. 천년 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하게 되면 자, 이 105번 사원이 그죠? 어떻게 해요? 청년으로 됩니다. 자, 가장 큰 차이가요. 여러분 청년이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1번과 2번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상시 근로자 수로 그리고 이제 그 상시 근로자 수에서보다는 청년 등의 수에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쪽을 할 것인지는 사실은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건지 그랬을 때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죠? 아무래도 첫 해 1차 년도 공제 금액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공제 구분에서 이렇게 1번과 2번을 선택할지 먼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불러오기로서 여러분 상시 구분과 기타 우대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보셨을 때 그죠? 여러분이 선택하셨을 때 서식별에서 보시면요. 청년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렇게 청년이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 청년 감소에 대해서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요. 청년이 감소하게 되면 추가 납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가세연도 가셔가지고 청년 의제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청년으로 계속 보고도 청년이 감소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계속 청년이 있었는데 그죠? 그 청년은 그대로 있었는데 불구하고 나이가 먹어서 그죠?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안 된 거, 청년으로 보지 않는 거. 그래서 감소한 거는 국가가 추가 납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려놨기 때문에 이거 청년 의제 규정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사실은 여기서 나타난 이 상시 근로자 수 그리고 증감 그리고 청년들 수 증감 청년 외 수 증감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을 선택했을 때는 1번을 통합
고용을 선택했을 때는 서식에서 어떻게 서식별 참고사항이 어떻게 변화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한번 그죠? 미리 생각해 본다면 이게 여러분 두 개로 나눠져 있을까요? 그냥 하나로 표시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로 표시돼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청년 등이 그죠? 고용중대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로 통합돼서 통합고용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년 등에 누가 들어갔냐 하면 청년과 장애인과 60세 이상과 경력 단절이 들어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통합고용제 세액공제를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거 가지고 요거 상시근로자, 요 청년들, 청년 외로 가지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근로자 수 관련된 계산하는 방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현행 있고요. 그리고 종전계 있다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차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전에는요. 고용중대 세액공제, 그리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세액공제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적용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의 규정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달리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중대 세액공제에서 청년 등하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서 또 청년 등이 다르다 보니 이것이 적용하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잘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차라리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2023년부터 여러분이 이제 바뀐 게 뭐냐면 통합고용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신설이 됐습니다. 어떻게 묶어졌냐면요. 자, 통합고용세액공제는요. 두 개로 나눠집니다. 공제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기본공제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어떤 규정이 합해졌냐, 통합됐냐라고 봤을 때 고용중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를 합쳐서 기본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이가 뭐가 있냐 했더니 자, 공제되는 공제액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나이를 올려줬습니다. 나이가 범위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세 가지로 나눈 거를 기본공제로 묶었을 때 차이는 공제액이 증가된다는 거 하나 하고 청년의 나이가 증가됐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전에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받을 때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 청년 등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경력 단절 여성이 청년 등으로 들어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추가공제라고 해서 만약 정규직 전환을 한 직원이 있다든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도 여전히 1년 동안 여러분 이제 규정을 적용해 줬기 때문에 이랬을 때 인원수 곱하기 1인당 세액공제 1년간 해줍니다. 1년간 여러분 추가공제로 해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규정이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가지고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나는 그냥 고용중대하고 사회보험료 공제를 하는 게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 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요 2023년하고 2024년도에 한해 가지고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거나 기존에 고용중대 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따로따로 받을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중대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고용중대 세액공제 받지 못한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통합으로 받을지 아니면 그죠? 여러분 고용정대와 사회보험료를 따로 받을지를 2023년과 2024년도는 선택할 수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있게 되면 당연히 2023년까지 그 규정 2년, 3년 동안은 그대로 즉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 2023년도에 만약에 여러분이 통합을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통합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따로 해가지고 고용증대나 사회보험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그 뒤로 따로 여러분 그 뒤로 여전히 이렇게 유지되는 규정으로 해서 적용이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때 이번에 선택을 잘 하셔야겠죠. 그랬을 때 통상 1차년도 그죠? 공제되는 금액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개개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게 되는데 여러분 요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통합 고용세액공제가 유리한 거는 공제 금액이 크더라. 경력 단절 여성이 청년으로 들어가더라. 청년의 범위가 늘어나더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요. 여러분이 공제세액의 그 규모가 달라졌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제 고용증대하고 통합고용세액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적용 대상은 똑같습니다. 소비 서비스업만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직전 연도에 직원이 증가해야 된다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요. 자, 공제 금액이 증가됐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력 장절 여성 같은 경우 그리고 정규직이라든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그죠 흡수해서 같이 적용받는다라는 거 있으시고요. 그리고 청년 나이가 이런 늘어났다는 거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후 관리했을 때 보시면 자 기본 공제 관련해서 2년 후 이제 공개 2년 이내 감소됐을 때는 안 된다라는 거 똑같고요. 그죠? 유지가 되게 되면 추가 공제도 가능하더라라는 거 보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요. 이때 추가 공제 받는 거 있습니다. 추가 공제 받는 게 어떤 게 있었죠? 그죠? 정규직하고 육아휴직이 있었죠. 그랬을 때 전환인이라 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거 공제 금액 상당액을 추징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 이건 내가 어떤 걸 적용했을 때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이렇게 2년 내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공제 금액의 상당액을 추징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1인당 관련했을 때, 그죠? 어떻게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게 뭐다? 나는 공제액을 많이 해준다라는 건데 이것이 2년, 3년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효과는 더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자 기업 유형이 중소기업에서 그죠? 중소기업 규모에서 이제 학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죠? 이 같은 경우에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간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더라라는 것도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숫자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여러분이 하실 건데요.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했을 때 상시 근로자 수 관련해서는요. 제가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는 거에서 상시 근로자 수는요. 아무래도 그죠? 제외되는 직원이 누구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관련해서 누구인지라든지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그리고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어떻게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거는 다른 이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세액공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용중개 세액공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청년까지 이제 나이도 이제 나이라든가 청년을 관리하는 게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느꼈을 때 고용중개 세액공제는 뭔지 불편하고 뭔지 복잡할 것 같고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사실은 지금 해주고 난 뒤에 직원이 감소되게 되면 다시 그죠? 이게 추가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저희 그죠 세무 대리인으로서는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지금 공제한 건 맞지만 나중에 추가 납부하세요라고 하면 그죠 부담스러워 하실 거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셨을 때요 이 고용중개 세액공제가
심플하게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중소기업을 전제로 했을 때 내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죠? 세액공제를 받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1차로 받고 그죠? 그리고 2차로 받고 그리고 3차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로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렇게 그 공제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만약에 상시 근로자라든가 청년이 감소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 추가 납부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추가 납부. 이 추가 납부는 어떤 거?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해도 추가 납부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감소해도 추가 납부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공제받을 거냐, 추가 납부할 거냐 이것만 여러분이 이제 규정으로 보고 여러분이 상시 근로자 수 관리해가지고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죠? 이 상시 근로자 수, 청년 수 계산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차 연도입니다. 1차 연도요. 1차 연도가 2차, 3차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1차 연도는 무조건 증가해야 됩니다. 증가, 유지 안 됩니다. 유지 안 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가 증가했을 때 일단 첫 단추가 이제 여러분이 끼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소, 유지해서, 이러면 감소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유지도 안 돼요. 유지도 안 돼요. 1차 연도부터, 여러분 1차가 있어야지 뭐가 된다? 2차, 3차가 있는데 1차는 무조건 증가입니다. 증가. 그렇게 되면 증가를 하게 되면, 그죠?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2차에서는 뭐다?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유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 그죠? 감소하지 않으면 되죠. 감소하지 않으면 2차, 3차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죠? 혜택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2차에 만약에 감소가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청년이 여러분 자 1차에서 청년이었다가 아니면 2차에서 청년이었다가 여러분 이게 청년이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게 대한 여러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시 근로자가 유지가 되기만 하면 청년 외의 신분으로 바뀌는 거고 그리고 내가 청년이었을 때 혜택을 소위 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추가 납부하는 거, 요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는요, 유지했을 경우에 청년이 감소, 그죠? 감소했을 때는 청년 외로 이제 공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청년이었을 때 혜택은 돌려줘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 단기 공제 들어갔을 때는 청년증이 증가된 거라 그죠? 청년외가 증가된 거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더라 그랬을 때 상시 근로자 수를 한도로 해가지고 청년이 증가된 거 그죠? 청년 외가 증가된 거라고 해서 여러분 다른 규정, 다른 공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더라. 2차는 뭐다? 청년이 감소하면 청년 외로 공제가 받더라라는 것이고 자 이랬을 때 청년 외로 했을 때 항상 여러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청년이 청년 외가 되게 되면 그죠? 이렇게 추가 납부, 내가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되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최초 연도보다 그죠? 청년이 한 번 청년이었을 때 이제 그 청년이 한 번 있었던 청년이 계속 있는데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청년이 감소한 거는 국가가 그죠? 이거는 보존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그때는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으로 보고 계산해라. 그러면 청년이 나이 들어서 청년 됐는데 그죠? 그대로 여러분 해춘해가지고 그냥 청년이 됐으니 청년에 그대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청년이 나가지만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청년 수는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단기 공제 있고 추가 공제 있고요. 중소 중견이 있고요. 그래서 중소 중견은 3년간 되는 거고요. 대기업은 2년간 공제됩니다. 자, 추가 공제라는 게 저는 2차, 3차 연도 공제라고 봤을 때 일단 이런 유지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청년들, 여러분 상시 근로자가 여러분 이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청년이 감소되게 되면 뭐로? 청년 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시 근로자가 감소되면 이거는 뭐 그죠? 있을 수 없는 거고 똑같은 개념이네요. 요거 그죠? 요거 관련해서 보셨을 때 여러분 일단은 감소되고 나면 안 된다. 즉 상시 근로자가 감소되면 안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감소되면 안 된다. 그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고 다음에 다시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당에 1차 고용증대 세공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하죠. 그죠? 상시 근로자가 감소해가지고 그죠? 모두 백하고 추가 납부했는데 다시 증가됐다라고 하면 그때는 고용증대가 새롭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까지 하시더라도 아마 조금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데요. 그죠? 지금 다음 이제 여기부터 보게 되면 갑자기 뭐 여러분 이제 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보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개념 다시 한번 적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쉽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상시 근로자 있고요. 상시 근로자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청년 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 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상시 근로자가 일단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1차 년도 가능합니다. 1차 년도 세액공제 가능하죠.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자 2차 년도 관련해서 보시면 2차하고 여러분 3차 있으시는데 2차, 3차는 이런 뭐만 하면 됩니까? 그렇죠? 플러스가 돼도 되고 0 유지가 돼도 됩니다. 마이너스만 아니면 됩니다. 그렇다면 1차, 2차, 3차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차, 2차, 3차 일단은 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세액공제 받는 거라고 해서 그죠? 공제 받는 거, 세액공제 받는 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요거 관련해서 항상 뭐다? 이렇게 받았을 때 추가 납부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추가 납부 문제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어떨 때 추가 납부가 된다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제 청년이 감소하는 겁니다. 청년 수가 감소합니다. 자, 여러분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게 되면 모든 여러분 이제 추가 공제 안 됩니다. 이건 스탑 됩니다. 스탑 되시는 거고요. 그치? 스탑 되는 것이고 청년이 감소하게 되면 이 청년은 어떻게? 청년이 위치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청년 외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의 공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감소하게 되면 청년은 청년 외의 위치로, 외의 지위로 내려가서 여러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다? 추가 납부라고 해서 납부 금액이 있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자 고용중대라든가 관련해서는 농어촌 특별세를 냈잖아요. 납부는 하지만 농어촌 특별세 낸 거는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납부하면서 환급 받는 것까지 연결해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계산 문제 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좌절하시는 부분이 아마 추가 납부했을 때 그렇죠? 저도 헛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그렇죠? 이 추가 납부했을 때 추징세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저는 많이 이제 순화해가지고 많이 이제 그 글자 수를 줄여서 이 정도인데 법문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있으신데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추가 납부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해줬던 거 돌려줘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가 내렸던 거 돌려줘. 그럼 상시 근로자로서 내가 공제했던 거 돌려줘. 그리고 청년으로서 뭐다 더 받은 거 돌려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를 모두 담는 그죠? 이제 수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고요. 이거는 실제 문제 가지고 여러분 심플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징세액입니다. 추징세액은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거나 청년이 감소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다행스럽게 이자 상당의 가산액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액공제 잘못하고요. 나중에 돌려줄 때는 이자
끝까지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자는 주지 않습니다. 이자 주지 않지만 여전히 이거를 생돈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까웠긴 하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연령 증가 관련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이제 연료 증가로 인해서 청년 근로직에서 제외되는 경우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추가 납부세 계산 때 청년 정규직 근로자세 포함한다는 의미. 한 번 청년은 영원한 청년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2월 된 세액공제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죠? 세액공제를 받은 게 아니고 만약에 최저한세 걸려가지고 2월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2월 돼가지고 내가 아직까지도 세액공제 받을 게 많습니다. 국가가 약속한 세액공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 납부가 생겼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할 거에서 국가가 안 가져가도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내가 혜택 본 거 있으면 혜택 봐서 세금 안 낸 거 있으면 그거 먼저 내라라는 규정이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월 된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 추가 납부 세액의 공제 순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예제로 제가 뒤에서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에 결손 및 그죠? 내가 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고 직원은 늘어났는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못 받죠. 그럼 2월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저한세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공제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받고 난 뒤에 감소했습니다. 그죠? 감소해가지고 추가 납부 금액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거냐? 일단은 소득세든 법인세든 납부한 거 먼저 내고 난 뒤에 2월 세액공제에서 차감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숫자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취득세액은 이거 여러분 설명드려도 머리만 아픕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예제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중복 지원이 가능하느냐라는 건데요. 창업중소기업 감면 중에서 고용과 관련되어 같은 레벨이죠.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감면과 중복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세액공제와도 중복 가능하다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러면 지금 저희가 고용 증대, 그제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중복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2월 공제 여부 있으십니다. 그죠? 2월 공제 관련해서 요것도 제가 이제 만약에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면 10년간 2월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최저한세 적용됩니다. 농어촌세, 농어촌 특별세 적용됩니다. 그래서 20%죠. 신고 납부 하셔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추가 납부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 발생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때는 20% 내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이걸 토해내가지고 추가 납부를 하게 되면 환급이지 농어촌 특별세는 또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 이제 진행을 해서 보셨을 때 한번 여러분 요거 세액공제 사후관리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추가 납부 했을 때 어떤 거부터 내가 공제가 되느냐, 2월 공제부터 되느냐, 내가 혜택 받은 거부터 되느냐라고 보시는 건데요. 추가 납부는 어떻게 공제되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 2022년도에 가정하겠습니다. 세액공제 해가지고요, 여러분 그 1,100 해가지고 2명하고 2명은 청년 외라고 해가지고 내가 3,6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저한세 적용 때문에 세액공제는 1,00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럼 납부를 1,000을 안 한 거고 나머지 2,600은 2월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세금에서 1,000만 원만큼 혜택을 받았으니 1,000만 원 안 냈고요.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 어떻게? 나머지는 이제 2월 2,600만 원 2월 됐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여러분 어떻게? 추가 납부세액이 나왔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얼마 나냐면 1,8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800만 원을 국가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이 돌려주는 게 내가 여전히 2월 세액으로 해가지고 2월 세액으로 해서 2,600만 원의 여유가 있으니 그죠? 2,800만 원 돌려줄 거는 내가 앞으로 2,600에서 공제하고 내가 앞으로 안 받을게요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먼저 어떻게 이제 실제로 세액공제 받은 거를 납부해라. 납부해야 되는데 세액공제 받아서 납부 안 한 거 있잖아. 그거 먼저 납부하고 남은 거는 2월 세액공제로 감소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 1,800을 내가 납부해야 되는데 1,800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작년에 그죠? 작년에 얼마 지금 이제 세액공제로 납부를 안 하, 덜 내가지고 혜택을 받았죠? 1,000만 원 있죠. 그러면 1,000만 원 내고 납부하고 800은 2월 세액공제에서 차감하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안 낸 거 올해 내야 되는 거죠. 원래는 1,800만 원은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긴 한데 아직도 2월 되는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내가 1,800만 원 내는 것 중에서 작년에 안 낸 거 1,000만 원 내고 800은 2월 되는 거에서 공제하자라는 거죠. 그치? 그렇게 여러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해서 자, 여러분 어떻게 감면분 추가 납부 제가 헛웃음이 나오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렇죠? 이렇게 1,000만 원은 내놔야 됩니다. 1,000만 원은 내놔야 됩니다. 1,000만 원. 근데 여러분 1,000만 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국가는 얼마 내야 되죠? 국가한테 1,800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0만 원은 추가 납부세액으로 냈고요. 납부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이제 그 2월 되는 것 중에서 보시면 2월 되는 것 중에서 원래 2,600만 원, 그죠? 2,600만 원이 그죠? 2월 됐었는데 그 중에 800은 포기할게요. 왜? 이번에 그죠? 내가 납부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1,800만 원만 이제 앞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소멸됐습니다. 800은 소멸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1,800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올해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가지고 올해 내는 세금에서는 1,800만 원까지 그치 공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한수 내에서 여러분 요거는 추가로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4,000이 있다. 요번에 내야 될 금액이 4,000이 있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이번에 800은 여러분 800은 이제 2월 공제에서 없는 거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그죠? 1,800까지 다 받고 나머지는 내는 방식이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이 일단은 납부하고 그다음에 2월 공제 금액에서 차감한다라는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 자 그렇지만 내가 추가 납부했지만 사실은 뭐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용제 세액공제 받았을 때 농어촌 특별세에 납부한 거 있잖아요. 그럼 그 1,000만 원에 대해서 납부를 했을 테니 그거 관련해서 돌려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농어촌 특별세에 관련해서 요 1,000만 원의 20%인 20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납부 세액에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요 기납부 세액에 그죠? 보시면 이제 그 납부세액에 1,000만 원을 넣으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농어촌 특별세 세액 신고서에 1,000만 원이 아닌 얼마? 자, 200만 원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200만 원 돌려주세요라고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00만 원을 기납부 금액으로 그죠? 이렇게 여러분 돌려주세요라고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을 때 이제 세액공제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분 사실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도 고용정제 세액공제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1차, 2차, 3차 가는 거라든가 추가 납부하는 거라든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 개념이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 경력 단절 여성이 들어갔다는 거, 청년의 나이가 늘어났다는 거, 공제 금액이 커졌다는 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커졌다는 거 외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시기 때문에요. 모든 게 고용증대랑 같다라는 개념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제받는지 개념으로 해서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통합 고용세액공제라든지 고용증대세액공제도 일단 여러분이요. 일단 금액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세액공제 받는 거 차이가 있으시는 거고 사실은 뭐 상시근로자 계산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 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상시근로자 청년 외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적용하시는 테이블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이 표를 쓰는데 우리 이제 하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이제 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논리를 어떻게 잡냐 하면요. 일단은 1차 공제가 되느냐 그리고 2차 공제, 3차 공제까지 되느냐 해서 공제 그 학계가 있고요. 또 추징되었을 때, 그죠? 한 1년 내 추징, 2년 내 추징으로 해가지고 추징, 그죠? 추가 납부로 해가지고 사실은 뭐다? 2023년대 공제되는 거와 추징되는 금액을 이렇게 한 표에 나타나는 형식으로 여러분 저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2022년, 2023년, 2024년입니다. 자,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여러분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공제되는 세액만 보더라도 아시겠죠? 그죠? 이랬을 때 1,450만 원하고 85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85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합 그죠? 고용세액공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여러분 정해졌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일단 여러분 자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의 청년과 상시근로자와 청년과 청년 외입니다. 근데 2023년도에 여러분 좀 많이 올랐네요. 많이 증가됐네요. 자, 그래가지고 전년 대비 25명, 그렇죠? 청년이 15명, 청년외가 10명 증가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저는 전에 이제까지는 없었고 2023년도를 했는데 그죠? 고용증대와 사회보험료를 하는 것보다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유리하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 일단 1차 연도는 어떻게만 보면 된다? 증가됐구나. 그죠? 한 명이라도 증가되면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가됐을 때 여러분이 이제 버셨을 때 또 뭐 하나를 고려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어떨 경우에는요 청년하고 청년외가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됨으로써 사실은 뭐다 상시근로자는 이렇게요 이제 청년이나 청년외보다 이제 더 적게 그죠? 더 적게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시근로자가 한도라는 거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상시근로자를 한도로 해서 15명, 10명 해가지고 자, 요 금액이 공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24년도, 2025년도에 유지만 되게 된다면 이 금액을 2차, 3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지가 안 되고 여러분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면 그 다음부터 스톱하면서 추가 납부 들어갑니다. 유지가 되긴 하나 청년이 여러분 감소가 하게 되면 이 청년은 청년 외로 추가로 받으면서 청년이 받은 혜택은 돌려 추가 납부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 이 금액만큼 그죠? 이제 공제가 되고 이제 다음 연도로 갈 겁니다. 자, 2024년이 됐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요. 자, 일단 2024년, 2023년도에 비해서 상시근로자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연도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2023년도 이제 2차를 받으려고 했는데 2차, 이러면 2차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2차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자, 추가로 못 받고요. 대신에 이렇게 못 받으면서 뭐다 이런 추징, 페널티 이제 추징 들어갑니다. 추징 들어가는데요. 일단 감소되는 거 보겠습니다. 청년이 5명 감소됐고 청년외가 2명이 감소됐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합쳐서 7명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보셨을 때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했더니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청년제 감소가 됐는데 감소입니다. 감소인데 청년 감소가 상시 근로자보다는 적은 경우입니다. 굳이 여러분 이제 저희가 식을 한번 따라가 본다라고 하면 식에 따라서 한번 가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케이스냐라고 하면 자 2차년도 추징 들어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상시 감소됐습니다. 근데
그죠? 이제 상시 감소가 청년 감소가 더 큰 경우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추징하느냐고 하면 자, 청년 감소와 상시 감소를 여러분 비교해 가지고 청년 공제액만큼 여러분 추가 납부하고요. 청년 외는 상시 근로자랑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청년 외로 공제해 주면 됩니다. 사실 요 시기에 의해서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 보시면 저희 한번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자 상시 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감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청년이 감소된 거, 청년 외가 감소된 거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적은 거 기준으로 청년이 공제받았던 거, 청년 외가 공제받았던 거 이것만큼 여러분이 어떻게 추가 징수 당하면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약간의 이제 심플하게 한번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 청년이 이제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 감소됐죠? 7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시 근로자가 받은 금액이 얼마냐? 850만 원일 겁니다. 850만 원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여기 관련해서 보시면 자, 2000년도 한 번 받았기 때문에 7명에서 850만 원 그죠? 다 내놓는 거 맞죠? 원래보다 여러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감소가 7명입니다. 850만 원 받았으니까 이거 여러분 돌려주는 거 맞고요. 근데 나는 청년으로서 또 청년으로서 혜택을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청년으로서 혜택 받은 거. 그럼 청년이 얼마 감소했습니까? 5명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청년 관련해서 혜택 받은 거는 어떻게 이 차이만큼 감소. 그죠? 요 1,450만 원과 850만 원인 600만 원만큼 혜택을 받았으니 이 청년 거 돌려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이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여러분 시기에 의해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것도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그죠? 상시근로자 테이블 만드는 게 힘든 거고 실제로 여러분 적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2023년도에요. 자, 여전히 청년 15명 하고요. 그리고 청년 외가 10명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1차 년도에 증가됐다. 그죠? 그러면 항상 상시근로자 한도 보고, 그죠? 한도가 25명이니까 15명, 10명 다 공제받을 수 있어가지고 1차 년도 공제받았습니다. 자, 2024년도 갑니다. 2024년도 갔는데, 자, 2024년도는요, 2023년도보다 어떻게 됐어요? 상시 근로자 수는 유지가 된 거죠. 마이너스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가 아니고 유지가 됐는데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외가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상시 근로자가 유지됐다라는 거 한번 보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2024년도도 2023년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됐죠. 증가됐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일단 1차 년도부터 한번 볼까요? 1차 년도 보면 2024년도 당해 연도입니다. 5명입니다. 5명인데요. 일단 청년은 2명 감소하고 청년 외가 7명 증가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청년 외가 7명이라 하더라도 항상 상시 근로자 5명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5명에 대해서 청년 외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 점 아니시고 컴마입니다. 그래서 4,550만 원 여러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2차 년도 봤을 때 2차 년도 그죠?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차 년도는 증가됐습니다. 증가됐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항상 청년 보셔야 된다죠.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청년이 감소하면 청년의 지위가 청년 외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 15명하고 10명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청년 외는 여러분 850만 원이 그죠? 이제 공제가 이제 그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청년 외에
외로 보고 공제를 여전히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금액은 줄었지만 그래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차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차년도 같은 경우에 청년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2차년도 공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뭐로? 청년 외로 가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제가 추가 납부되는 요건이 뭐라고 있어요? 상시 근로자가 감소됐을 때 한 번, 청년이 감소됐을 때 한 번.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여러분 어떻게 공제 추가 납부가 있습니다. 청년이 감소하는 거 관련해서 감소한 거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식을 그래도 한번 보셔야 되니까 식을 한번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상시 근로자는 증가됐습니다.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 2차년도에 관련했을 때는 청년 감소와 최초 청년 증가를 해가지고요. 작은 것 중에서 차액입니다.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서 식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에 넣어 보시면 여러분이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됐냐. 청년 감소 2명 했습니다. 근데 최초 청년 15명입니다. 15명 중에 줄지 작은 거 2명입니다. 2명인데 그죠? 청년과 청년 외의 차익에 대해서 추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추가 납부해 주시면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청년이 얼마 감소됐어요? 2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익이 얼마입니까? 600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여러분이 이제 개념만 잡아가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다음 그죠?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3차 연도로 가고 있습니다. 3차 연도로 가고 있으니까요. 케이스 보시면 되는 건데 여러분 케이스를 외울 필요는 없으십니다. 케이스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항상 여러분이 기본적인 거 기본 개념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1차 연도 증가됐어? 그죠? 그러면 공제받는 겁니다. 2차 3년도 유지됐어? 그럼 받는 겁니다. 근데 혹시 청년은? 그죠? 왜? 청년 그대로 유지됐어? 그럼 그대로 받는 겁니다. 청년이 유지가 안 됐어? 그럼 청년은 청년 외로 지위가 이제 하락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청년 외로 공제 받으시면 되는 거고, 청년이 감소했으니까 추징하자라고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스톱. 그죠? 세액 공제는 못 받습니다. 2차, 3차 못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추징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니까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관련해서는 여러분 이제는 제가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통합 고용세액공제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올해 받는 거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래도 2023년도에는 여전히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실 거니까 지금부터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2차, 3차 받을지 아니면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내 중소기업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상시 근로자 청년하고 청년 외 있습니다. 여러분, 자, 2021년도부터 볼까요? 자, 2021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는 여러분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증가, 1차 연도는 증가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자, 상시 근로자 수가 여러분 한도로 해가지고 15명과 10명으로 해서 2억 3,500만 원 1차 받을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2차년도 갑니다. 2차년도 갔더니 감소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 2차년도 갔습니다. 이제 2022년도 갔더니 2021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 보세요. 2차년도 없습니다. 2차년도 없습니다. 2차년도 없는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게 되면 여러분, 그죠? 언제, 금액이 많이 이제 추가 납부가 많이 되는 거죠. 추가 납부가 많이 되고,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2차년도에 여러분이 상시 근로자가 감소되면 3차년도 당연히 여러분이 3차년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3차년도까지는 아예 가지 않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 이때는 청년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이제 상시 근로자가 얼마나 감소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추가 납부 금액이 달라지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청년이 10명 감소했고요. 그죠? 상시 근로자가 6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청년이 더 많이 감소한 거네요. 자, 앞으로 여러분 한번 가서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시계는 어떤 걸 적용해야 되는 건지 보시면 되는데, 자, 2000년도에서 추징 나왔습니다. 2000년도 추징 나왔습니다. 상시 근로자 감소했습니다. 그죠? 근데 청년이 더 많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자, 청년 감소가 있을 거고요. 최초 청년 증가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거에서 상시 근로자 감소를 빼고요. 거기다가 차액을 차액만큼, 그 차액만큼을 여러분 납부를 이제 수가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 또 플러스 해서 상시 근로 감소한 거에 그죠? 청년으로 공제받았던 금액만큼을 토해낸다. 그죠? 어떻게? 추가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계 그대로 넣어버리면 여러분이 그냥 식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직관적으로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어떻게? 자, 청년 감소했습니다. 최초로 청년 증가한 거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자, 이 상시 근로자 감소한 거 빼줍니다. 그죠? 그러면 10명에서 그죠? 6명 빼주고, 그리고 차액입니다. 400만 원이죠. 1100과 700의 차이 400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잊지 마시고 상시 근로자 6명이고 거기다가 그죠? 청년이었을 때 받은 거 1100을 곱해준 이 금액만큼이 추징이 됩니다. 그죠? 물론 내가 2억 3,500 받은 거에서 8,200 여러분이 이제 추가로 납부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거 생각 안 하고 이게 너무 아까워 보이긴 하죠. 그죠? 그렇긴 한데 금액을 좀 제가 크게 했습니다. 효과가 좀 크라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만큼을 추징해서 추가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직관적으로 한번 봤을 때도 보시면요. 실제로는 어떻게 자 상시 근로자는 6명이 그죠?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청년은 10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여기 6명에 관련해서, 그치? 700만 원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청년이 얼마요? 청년이 10명 감소했는데 청년은 혜택 본 거 있잖아요. 혜택 본 게 얼마가 있습니까? 400만 원만큼 차액만큼 더 받았던 거. 자, 요거 두 개를 여러분 어떻게 더 하더라도 이 금액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상시 근로자 관련해서 돌려주고 청년 관련해서 더 받은 거 돌려주는 개념이다라고 그냥 심플하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관련해서 2021년도는 이제 2022년도로 해서 아듀 끝났죠? 왜?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자, 그랬을 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25명에 대해서 받았는데, 그죠? 지금 언제든지 여러분 이제 6명에 대해서 이제 돌려준 거고, 실제로 만약에 그죠? 더 많이 감소됐다라고 하면 이거 추가 그죠?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볼게요. 자, 2023년도가 됐습니다. 2023년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2023년도가 됐을 때 여러분, 자, 2021년도 그냥 마무리할게요. 202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55명이었는데 47명이 됐습니다. 그럼 8명이 그죠? 감소를 했네요. 전에 6명까지 정산이 끝났는데 8명까지 됐으니까 8명까지 여러분이 추가 납부 있을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보다 여러분 한 명이 더 그죠? 청년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외는 이제 3명이 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8명이 감소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어떻게 돼? 이제 한 번 더 그지? 내가 받은 게 보다 2억 3,500이었으니까 그 중에 8,200을 추가 납부했지만 여전히 더
감소했으니 3차 년도에도 그죠? 2차 년도 2년 내에 또 감소한 게 있기 때문에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일단 여러분, 자, 최종적으로 봤을 때 지금 8명, 11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요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자, 이제 11명 있고요. 청년 감소했습니다. 원래 자기 청년 증가한 건 15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자 실제로 이제 그 상시 근로자는 8명입니다. 그러면 11명에서 그죠? 여러분 8명 빼고 그거에 대해 차액이 얼마다? 400만 원이고요.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또 8명의 자 상시 근로자 감소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청년이 받았던 것만큼 해라라고 해서 이만큼인데 그죠? 나는 이미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자, 8,200만 원을 공제 추가로 납부한 거 있으니까 이 금액에서 8,200만 원을 빼주게 되면 차감하게 되면 이번에 여러분 추가 이제 그죠? 납부해야 되는 건 1,8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한 게 여러분 보셔요. 지금 어떻게 6명인데 추가로는 2명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만큼 이제 이 금액을 이것보다 더 공제 추가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까지 한 거 기준에서 전년도까지 납부한 거 빼고 2023년도에 추가되는 거는 1,800만 원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자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똑같이 만약에 8명이고 11명이다 라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요. 8명 그죠? 8명에 대해서 내가 돌려주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을 관련해서 11명인데 11명에 대해서는요. 그죠? 11명에 대해서는 이제 관련해서 보시면 이거 전체를 한번 여러분 그죠? 해볼게요. 가져와서 한번 해볼까요? 이걸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그래서 11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내가 400만큼만 여러분 그죠? 이제 토해내면 됩니다.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나 이미 뭐다? 8,200만큼 그죠? 내가 낸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차액만큼만 1,800만큼만 추가 납부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2021년 관련해서 2021년, 2022년, 2023년 관련해서 한 번 공제받고 그죠? 그다음에 상시 근로자가 감소함으로 해서 추징하고 그리고 2년 내에 다시 또 감소한 거에 대해서 추징한 것까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자, 2022년 볼까요? 2022년은 여러분 먼저 볼 게 없죠. 왜? 지금 처음부터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차년도 없으니까 2차년도 없는 거 맞고요. 자, 2023년 관련해서는 2024년 자료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가 가장 복잡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 사례만 잘 이해를 하셨다라고 하면 앞의 사례를 다 이해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차근차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추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보시면 2020년보다 증가됐죠. 그래서 25명이 증가됐고 15명이 청년이고요. 이제 그리고 10명이 청년 외라고 해가지고 2억 3,500을 공제받았습니다. 1차년도 공제고요. 자, 2차년도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증가했습니다. 청년 감소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2억 3,500 그대로 여러분 2차 공제 가능합니다. 자, 3차 공제 가겠습니다. 3차 공제는요. 이제 청년이 여러분 청년이 감소를 했네요. 청년이 그죠? 35명이었는데 34명으로 해서 감소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상시 근로자는 그죠?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청년이 감소하고 상시 근로자가 감소를 안 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일단은 3차 공제 가능합니다. 3차 공제 가능한데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외에
외 지위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15명하고 10명인데요. 일단 700, 700으로 해서 청년 외의 금액이 그죠?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3차까지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청년이 어떻게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징, 추가 납부가 있겠다라는 거 보시면 연결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청년이 몇 명 줄었냐? 1명 줄었습니다. 그죠? 1명 줄었기 때문에 청년 상시 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증가하면서 그죠? 그리고 청년이 감소했을 때는 여러분 청년 감소한 명수에다가 그죠? 인원수에다가 자 청년과 청년 외의 그 차액 400을 곱합니다. 근데 이제 3차년도까지 올 때까지 몇 번의 공제를 받았느냐? 2번의 공제를 받았으니까 800만큼 추가 납부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가서 한번 올라가서 여러분 더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여러분이 편하실 것 같아서 식이 여러분 이제 보시면요. 자 어떻게 지금 같은 경우가 3차년도 추징에 들어갑니다. 3차년 추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은 이제 가상시 는 증가됐는데 청년이 감소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 감소와 최초 청년 그죠? 최초 15명이었고요. 이번에 감소가 1명 둘 중에 하나인 거고요. 차액인 400만 원입니다. 그죠? 차액만 있는데 지금 공제 몇 번 받았습니까? 2번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저 이제 직전 연도에 이보다 여러분 감소, 그죠? 내가 추가로 납부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 추가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내려가서 여러분 이제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면 그러면 2021년도는 이제 정리가 되셨죠? 1차 받고요. 2차 상시 근로자 증가했고 청년 감소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았습니다. 3차년도 청년 감소이기 때문에 청년 외로 해서 다 받고 청년 관련해서 추징, 추가 납부 들어갔습니다. 자,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에 보면 이제 어떻게 증가됐습니다. 그죠? 몇 명이 증가됐냐 했더니 4명이 증가됐는데, 그죠? 저희 이러자 죄송해요. 자, 2022년도 이제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자,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청년은 6명이고요. 청년 외에는 4명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1차년도 2022년도에 그죠? 상시 근로자 10명입니다. 10명이고요. 그리고 청년 6명, 청년 외 4명. 그래서 청년 6명, 청년 외 4명으로 해가지고 2022년 1차 년도에 9,400만큼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고요. 자, 여러분 색깔을 그죠? 좀 다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2022년도 관련해서 1차 받았습니다. 2차 한번 가보겠습니다. 2차 가려고 했더니 제가 2차 년도 갔더니 여러분 어떻게 자, 그죠? 거의 65명에서 69명이니까 4명 증가됐습니다. 4명 증가됐는데 어떻게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일단 2차 갑니다. 2차 이쪽에 여러분 2차 2022년 2차 여기 해당되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시 근로자는 증가됐기 때문에 여러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2차 공제 받을 수가 있는데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명, 4명이 청년 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여러분이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2차에서는 7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 납부 있다고 말씀드렸죠. 추가 납부는 청년이 감소하거나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을 때입니다. 지금 어떤 경우죠? 청년이 감소한 경우입니다. 청년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련해서 여러분이 추가 납부 들어가시는데요. 자, 최초로 여러분, 최초로 청년이 증가된 게 6명이었습니다. 이번에 7명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적은 6명에 관련해서 여러분 어떻게 차액 400만큼 해서 2,400만큼 추가 납부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관련해서는요. 자, 1차 받고 2차는 청년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 외로 받으면서 청년 감소된 것만큼 추가 납부하는데 이번에 감소된 게 전에 받았던 청년에서 내가 청년으로 받았던 것보다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청년으로 받은 걸 한도로 해서 추가 납부 들어갔다.
차액에 대해서 주가 납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2021년도에 관련해서 끝났고요. 2022년도 관련해서도 1차, 2차까지 갔으니 일단 2023년도 그럼 1차년도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 65에서 69명으로 됐기 때문에 4명이 증가됐으니까 당연히 그죠? 2023년도에도 1차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청년이 7명 감소하고 청년 외가 11명 증가됐다라고 하게 된다면 상시 근로자 증가한 거에 여러분 한도로 그러니까 11명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11명이 아닌 어떻게 4명. 왜? 상시 근로자는 4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4명을 한도로 해가지고 청년 외 7명 해서 2,800만 원. 자, 여러분 이왕한 거 색깔을 그죠? 만약에 바꿔준다고 한다면 2023년도 1차 년도는 4명에 대해서 700만 원에서 2,800만 원 여러분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23년도에는요. 1차 공제, 2차 공제, 3차 공제로 해서 자, 이 금액만큼 여러분 세액공제 받으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추징금액도 있습니다. 추징금액 해서 3,200만큼 추징금액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례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뭐 다 정리가 되시죠. 다 정리가 되실 거니까 여러분이 이 사례까지 정리를 하셔가지고 2023년도는요.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후관리 들어가고 2022년 사후관리 들어가고 2023년 실지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시는데 2023년도는 고민이 하나 더 있었죠. 어떻게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통합고용 세액공제로 받을 것이냐 고민하신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청년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공제 금액이 커진다는 거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고 만약에 2023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만약에 받으신다고 하면 이후에 여러분 2차년도, 3차년도도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제받고 사후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고용정제 세액공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전산과 연결해서 세무사랑 프로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정제 세액공제 적용 있으시고요. 여러분이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지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요. 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고요. 2021년도 관련해서 보면 그죠? 이 상시 근로자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청년과 청년 외가 증가됐습니다. 라고 했을 때, 자, 청년, 그죠? 청년 외가 1.75명이고요. 청년이 0.75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0.75명은 1,100만 원이고요. 고용정제 세액공제요. 그리고 1.75는 7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관련해서 보셨을 때 통합, 그죠? 세액공제, 여러분이 통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나 지금은 여러분 2023년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2021년도에는 고용정제 세액공제를 받으셨을 거고요. 여러분이 사후관리까지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요. 1,412만 원을 공제 받으셨고요. 자, 그러면 연결해서 여러분 2차년도 가능한지 보겠습니다. 2차년도 관련해서 봤더니 그죠? 여전히 고용이 증대됐습니다. 그리고 청년 감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12만 원 그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그죠? 세 번째까지도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 보시면요. 자, 2023년도는, 여러분, 3차년도는 202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그죠? 6.49명인데, 2023년도에 7.33이니까 상시 근로자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년 등으로 봤을 때요. 청년 등으로 봤을 때 1.83이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4.08이니까 청년도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감소했냐 했더니 청년 외가 감소했네요. 청년 외 감소하는 건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1,412만 원 그대로 3차년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없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022년도 그러면 한번 볼 겁니다. 자, 2022년도 봤더니
자, 2022년도는 2021년도에 비해서 2명이 증가됐습니다. 그죠? 청년 등은 1.83이고요. 청년 외는 0.717입니다. 그럼 1.83 관련해서 1,100만 원만큼 공제받을 수 있고요. 0.17만큼 700만 원 청년 외로 받을 수 있어 2,13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가 2023년도에 갔을 때 그럼 받을 수 있느냐고 봤더니 2023년도 갔더니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stop 안 받죠?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리고 추징 있습니다. 추가 납부 있습니다. 자, 추가 납부 있는데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일단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지금 감소됐습니다. 감소되긴 했는데, 그죠? 감소되긴 했는데 이렇게 청년이, 그죠? 청년이 감소된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계산하실 때는 여러분이 자 보셨을 때 1.16만큼 이제 내가 감소가 됐는데, 그죠? 청년은 감소 안 했습니다. 그리고 1.16만큼 여러분 2.1.16만큼 감소됐는데, 그죠? 청년외가 1.15만큼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적은 거 해가지고 자, 여러분 청년은 청년으로, 청년외는 청년외로 했을 때 812만 원이 여러분이 추징세액으로 추가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가 납부하실 때 여러분 추가 납부만 하지 마시고 농어촌 특별세 있으시니까 농어촌 특별세 냈던 20%는 환급받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도는 이렇게 추징으로 이제 눈물나게 끝났고요. 2023년도 가겠습니다. 2023년도 게임 끝났죠? 상식을 넣어서 그죠? 감소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2023년도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정리된 상태에서 2023년도를 정리해 보면, 그죠? 2023년도에는 안타깝게도 1차도 없습니다. 2차도 없습니다. 3차 있습니다. 그리고 추징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신고 들어갈지 한번 볼까요? 자, 추징 여러분 이제 먼저 전산으로 가기 전에 저희가 전산 가기 전에 일단은 어떻게 서식이 작성되는지 전산에서 어떻게 입력되는지 볼 겁니다. 여러분이 그죠?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들어가셔야겠죠. 가셨을 때 여러분 지금 보시면 1차 연도 봤더니 여러분 당해 연도 근로소득세 넣어주고요. 직전 봤더니 마이너스입니다. 더 이상 1차 연도에 받을 걸 없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때 청년이 얼마냐, 청년외가 얼마냐, 그죠? 그 직전 연도 얼마냐, 얼마나 매길 하면 뭐 하겠습니까? 못 받는 거 그대로 못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차 연도 못 받는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2차 연도, 3차 연도 그죠? 맞는 거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1차 연도 못 받기 때문에 2차 연도 이후에 여러분 요건 종족되는지 보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차년도 이후로 갔습니다. 2차년도 이후로 갔었는데 2차년도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표만 잘 정리하시면 서식 만드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3차년도는 받아야 됩니다. 3차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 당시 이제 3차년도 당시 지금 우리 2023년도에는 7.33인데 그죠? 1차년도 그 전전년도 그거 했을 때 우리가 처음에 받았을 때 2021년도 해가지고 0.84만큼 증가됐으니까 내가 2021년도에 받은 건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1차년도 청년, 2차년도 그죠? 그리고 청년외라고 해서 1,412만 원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 이 3차년도 받을 수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안타깝게도 뭐라고? 추가 납부 있으시죠? 추가 납부하러 가셔야죠. 그죠? 마음은 아프지만 추가 납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납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전산에서 제가 바로 연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 계산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 여러분, 자, 추가된 게 있죠. 예, 통합 고용세액 공제, 공제세액 계산서래요. 그죠? 그랬을 때 통합 고용세액 공제 계산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2023년도를 고용 통합 공제로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 계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전히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고용증대 공제를 받고 싶으면 이 계산서, 지금 말씀드린 이 계산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그냥 받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불러오기에서 위에 신청인 관련돼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1차 연도입니다. 저 2차 연도 관련해서 보시면, 자, 이번에 7.33으로 해가지고요. 7.33이죠. 7.33이시고요. 직전 연도가 그죠? 8.49입니다. 8.49이시고, 그리고 상시 근로자가 마이너스니까 2023년도에는 새 1차 그죠? 공제 못 받습니다. 아예 못 받습니다. 청년등 들어가겠습니다. 4.08이었고요. 그 다음에 직전 연도가 3.66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청년 외 같은 경우가 그죠? 3.25였고요. 그리고 3.25이고요. 좀 그죠? 이게 죄송합니다. 3.25. 그리고 4.83이었어요. 4.8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1차 연도 공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 여러분 세액공제 금액은 없고요. 2차 연도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2차 연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저희가 2차도 여러분 안 됐잖아요. 공제 안 됐는데 여러분 입력 한번 해보시면 이제 7.33에서 그죠? 3.49입니다. 3.49이고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죠? 8.49입니다. 8.49.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기 때문에 2차도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상시 근로자 감소했습니까? 감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예 입력도 못하게 막아버리죠? 그죠? 3차 연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3차 연도가 있다라고 봤을 때 3차 연도 관련해서 보시면 우리가 직전 연도 관련해서 이제 7.5래 지금 올해는 7.33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2021년도에 상시 근로자 수는 얼마나 6.49였습니다. 6.49. 6.49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시 근로자가 증가됐죠. 이제 상시 근로자 증가되고 청년 등도 증가됐습니다. 그죠? 근데 단지 청년 외가 감소했다는 것뿐인데 우리가 3차 연도 세액 공제 받는 거, 추가 공제 받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상시 근로자 감소했습니까? 아닙니다. 청년 감소했습니까? 아닙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청년 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청년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187만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 외로 받을 수 있던 거에 1225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12만 원을 3차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저장하시고 일단 고용중대 세액공제 관련해서 3차 번호로라는 1,412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게 그죠? 감소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징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럼 추징 금액은 납부를 하러 가야 되겠죠? 납부하러 가야 됩니다. 자, 추가 납부하러 가겠습니다. 추가 납부하러 가면 이런 추가 납부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해놨는데요. 고용 증대로 해서 상시 근로자 감소해가지고 자, 언제 2022년도 겁니다. 그죠? 812만 원입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그죠? 이론 쪽에서 계산한 건데 그리고 여러분 이 경우에 고용증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를 추가 납부하더라도 가산세는 어제 그죠? 이렇게 이자가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812만 원을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가면 우리가 여러분께 추가 납부 관련해서 추가 납부 금액이 잘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불러오기 이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812만 원이라고 해서 감면분 추가 납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면분 추가 납부 금액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감면부 추가 납부뿐만 아니라 농특세를 여러분 자 다시 되돌려 환급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농특세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농특세 관련해서 보시면요. 공제 감면 쪽에 보시면 농어촌 특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는 원래 이제 밑에서부터 차례로 여러분이 올라가면서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감면이나 세액 그죠? 공제 받게 되면 거기서 해당되는 거 농어촌 특별세 가세되는 거는 20% 감면 받고 세액 공제 받으면서 20%는 또 납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공제 감면 세액 및 추가 납부 세액 합계표에 들어가서요. 다른 게 잘 돼 있다라고 해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경력 단절이라든가 그리고 고용 증대 관련해서 보시면 이번에 이런 3차로 받으시는 금액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렇게 3차로 받는 것까지 해서 여기서 자동으로 불러올 겁니다. 그럼 저장합니다. 저장하고 여러분 반드시 자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되면 여기서 20% 그죠?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추가 납부하는 거에서는 20% 환급받는다라고 보셨을 때 일단은 합계표에 가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와서 데이터 불러오게 되면요. 자, 내가 이번에 그죠? 공제받는 거에 관련해서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되는 거 관련해서 보시고요.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다시 여러분이 이제 차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차례로 들어가셔가지고 일반 기업입니다. 라고 해서 자, 새로 불러오기 하겠습니다. 불러오게 했더니 내가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거 있으시죠? 그래서 추가 납부한 이제 농어촌 특별세로 추가 납부한 거 있고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농어촌 특별세 가세표준 및 세신고서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불러오게 하겠습니다. 불러오게 하고요. 불러오게 되면 내가 이렇게 그죠? 혜택 받는 게 있더라. 근데 농어촌 특별세가 가세된다라고 하면 20% 납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잊기 쉬우니까요. 대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희가 보시면 지금 812만 원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 납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812만 원에 관련해서 여러분이 추가 납부가 있게 되면 나는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분 그 전에 812만 원만큼 얼마 그죠? 20%를 내가 그죠? 공제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어떻게 돼요? 추가 납부 들어갔습니다. 추가 납부요. 추가 납부 들어갔죠? 한번 다시 보실까요? 그죠? 추가 납부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어떤 금액이 812만 원요. 그러면 이것만큼 내가 그죠? 추가 이제 이게 내가 세액공제 받으면서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혜택 받는 게 아니고 추가로 국가한테 돌려줍니다. 그러면 요거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를 다시 환급받아야겠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반영하냐라고 한다면 신고서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신고서에 보시면 기납부 이렇게 세액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어떻게 812만 원의 20%인 162만 4천 원을 여러분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내가 납부할 거 있지만 추가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 환급해 주세요라고 해서 나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장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추가 납부하는 거에서 환급이 있고 환급은 이렇게 신고서에 기납부세액으로 여러분이 반영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